가까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내 입냄새 때문에 신경 쓰이신 적 없으신가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가 살짝 고개를 돌리면 마음이 쓰이지요. 양치를 열심히 해도 그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입냄새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밥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다 먼저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입안을 개운하게 지키는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하게 함께 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냄새와 구취를 밥상으로 줄이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렵고 복잡한 말 대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짧게 짚고 도움이 되는 음식과 드시는 방법,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앉으셔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냄새는 대부분 입안 세균이 만들어내는 냄새 물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입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냄새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혀 뒤쪽과 잇몸 사이에 세균이 잘 모입니다. 그러니 입냄새의 뿌리는 대부분 입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균을 줄이는 것이 냄새를 잡는 첫걸음입니다. 침이 줄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늘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내고 세균을 눌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거나 긴장을 하면 침이 줄어듭니다. 침이 줄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고 잇몸도 약해져 구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에도 입이 잘 마를 수 있습니다. 잇몸도 약해져 세균이 자리 잡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젊을 때보다 구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장이 안 좋거나 혀에 백태가 끼어도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위나 장이 좋지 않아도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혀에 하얗게 백태가 두껍게 끼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입안뿐 아니라 속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원인을 하나하나 도와줄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리 곁에 흔한 물입니다. 물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물은 입안을 촉촉하게 해 냄새를 만드는 세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마른 입안을 촉촉하게 적셔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입안이 촉촉해지면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씻겨 내려갑니다. 침이 하는 역할을 물이 조금씩 거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입이 마를 때 물 한 모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한 번에 벌컥 드시기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세요. 머리맡과 식탁에 물을 두고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 좋습니다. 입이 텁텁할 때 물로 가볍게 헹구셔도 개운합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은 물량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자기 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자주 깰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물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물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사과는 아삭한 식감이 자연스럽게 이를 닦아주고 침 분비를 도와줍니다. 사과는 아삭하게 씹는 동안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줍니다. 씹는 자극이 침 분비를 늘려 입안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섬유질이 입안 찌꺼기를 쓸어내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 사과 한 조각이 입가심으로 좋습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아삭하게 씹어 드세요. 마늘이나 양파를 드신 뒤에 사과를 드시면 냄새가 덜합니다. 식후 간식으로 한두 조각씩 드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당이 있으신 분은 한 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드세요. 이가 약하신 분은 얇게 썰어 드시면 편합니다.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사과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과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녹차는 떠는 성분이 냄새를 줄이고 입안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떠는 성분은 입안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냄새 물질을 붙잡아 덜어주는 작용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입안이 개운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식사 뒤 입가심으로 녹차가 잘 어울립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하루 한두 잔, 식사 뒤에 따뜻하게 드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후 늦게는 잠을 위해 연하게 드시길 권합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빈속에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은 이른 시간에만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녹차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녹차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좋은 유산균이 입안과 장 환경을 고르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구르트의 좋은 유산균은 입안과 장의 환경을 고르게 지킵니다. 입안 균형이 잡히면 냄새를 만드는 나쁜 균이 줄어듭니다. 장이 편해지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한 컵이 입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설탕이 들지 않은 플레인으로 아침에 한 컵 드세요.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차갑게 드시기 부담되면 상온에 잠깐 두었다 드세요.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유당이 안 맞아 속이 불편하면 양을 줄여보세요. 단맛이 강한 가당 제품은 오히려 좋지 않으니 피하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플레인 요구르트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플레인 요구르트 꼭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미나리는 향긋한 성분과 엽록소가 냄새를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나리의 향긋한 성분과 엽록소는 냄새를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안과 속을 개운하게 정리해주는 채소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 기력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밥상에 자주 올리면 입안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드시면 향이 살아좋습니다. 국이나 전골에 넣어 드셔도 개운합니다. 생으로는 깨끗이 씻어 조금씩 드세요.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어 드셔야 안전합니다.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채소 양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미나리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나리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분이 소화를 돕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분은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속이 편해지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줄어듭니다.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얇게 저며 따뜻한 차로 우려 드시면 좋습니다. 요리에 조금씩 넣어 향과 맛을 더하셔도 됩니다. 꿀을 살짝 더하면 드시기 편합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생강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강 꼭 기억해 두세요. 일곱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레몬물입니다. 레몬물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레몬물은 새콤한 맛이 침샘을 자극해 마른 입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레몬물의 새콤한 맛은 침샘을 자극해 침을 늘려줍니다. 침이 늘면 마른 입이 촉촉해져 냄새가 줄어듭니다. 입안을 상큼하게 정리해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자주 마르는 분께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물 한 컵에 레몬 몇 조각을 넣어 연하게 드세요. 식후 입가심으로 한 모금씩 드시면 개운합니다. 드신 뒤에는 맹물로 한번 헹구시면 좋습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신맛이 강하니 치아를 위해 연하게 드세요. 위가 예민하거나 속이 쓰리면 양을 줄이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레몬물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레몬물 꼭 기억해 두세요. 여덟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당근은 씹는 자극이 침을 늘리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당근은 아삭하게 씹는 동안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씹는 자극이 침을 늘려 입안을 촉촉하게 합니다. 섬유질이 입안 찌꺼기를 쓸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 생당근이 자연 칫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깨끗이 씻어 스틱처럼 썰어 아삭하게 드세요. 식후 간식으로 몇 조각씩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익혀서 반찬으로 드셔도 물론 좋습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은 얇게 썰거나 익혀 드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보다 적당량을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당근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근 꼭 기억해 두세요. 아홉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파슬리입니다. 파슬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파슬리는 엽록소 성분이 입안 냄새를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파슬리의 엽록소 성분은 입안 냄새를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래전부터 입가심 채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향긋한 향이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음식 뒤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마늘이나 고기를 드신 뒤에 몇 입 씹어 드세요. 요리에 다져 넣어 향을 더하셔도 됩니다. 깨끗이 씻어 신선한 것으로 드세요.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조금씩 곁들여 드세요. 특정 약을 드시면 채소 양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파슬리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파슬리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도움이 달라집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세요. 사과, 당근은 식후에 아삭하게 씹어 자연 칫솔처럼 활용하세요. 녹차는 하루 1에서 2잔, 식사 뒤 입가심으로 드세요. 요구르트는 설탕 없는 플레인으로 아침에 한 컵 드세요. 마늘, 양파를 드신 뒤엔 우유나 사과를 함께 드세요. 무엇보다 한두 가지 음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골라 바로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매일 쌓이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음식과 함께 이런 생활 습관을 더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혀 뒤쪽 백태를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칫솔질을 할 때 혀 뒤쪽 백태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냄새의 상당 부분이 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게 긁지 말고 살살 닦아내시면 됩니다. 식후와 자기 전 이를 꼼꼼히 닦으세요. 식후와 자기 전에는 이를 꼼꼼히 닦으세요. 특히 잠들기 전 관리가 아침 입냄새를 줄여줍니다. 입이 자주 마르면 물을 곁에 두고 조금씩 드세요. 입이 자주 마르면 물을 곁에 두고 조금씩 드세요. 입안이 촉촉해야 세균이 덜 늘어납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면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면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잇몸병이 구취의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끊고 공복이 너무 길지 않게 드세요. 담배는 끊고 공복이 너무 길지 않게 드세요. 빈속이 오래되면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냄새 구취 없애는 음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짚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물, 사과, 녹차, 플레인 요구르트, 미나리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생강, 레몬물, 당근, 파슬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한두 가지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세요. 녹차는 하루 1에서 2잔, 식사 뒤 입가심으로 드세요. 여기에 생활 습관도 꼭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혀 뒤쪽 백태를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식후와 자기 전 이를 꼼꼼히 닦으세요. 담배는 끊고 공복이 너무 길지 않게 드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식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돕는 것입니다. 증상이 오래가거나 심해지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 하나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밥상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 챙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걸음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특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